여우같이 바람 피우는 사람들. 옆집에 장동건같이 잘생긴 놈이 이사를 왔습니다. 지난 세월 우리 부부 무탈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아니, 내 생각에만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마누라 예쁘고 가슴 크고 늘씬하고 이 모든 게 다 불행의 시초더군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우리 아파트 옆집으로 이사온 그놈. 그놈이 온 이후부터 내 삶이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의 담배꽁초 때문에 몇 번 아내가 그놈에게 주의를 준다고 하더니만 그 일로 오히려 더 친해진 것 같았습니다. 맨날 아내가 옆집 아저씨가 언젠가부터 옆집 아랫집 남자 얘기를 너무 많이 해댔습니다. 나는 찌질하게 보일까봐 일체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도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는 아내. 입고 있는 치마나 반바지도 더욱더 짧아지기만 했습니다. 애엄마가 노출이 너무 심하다고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도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가끔 그런 적이 있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여자들의 한때 기분이려니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바람의 징조를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일요일에 마누라가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전혀 못 보던 야한 속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속옷이라지만 너무 야했습니다. 브라도 너무 작은 것을 산 건지 금방이라도 넘쳐 흐를 듯 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믿는 도끼에 발등 제대로 찍혔습니다. 하나둘 이상한 일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언젠가부터 마누라가 나와의 잠자리를 이 핑계 저 핑계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애 낳고 관리 잘해서 몸매도 좋고 가슴 모양도 예뻤고 나도 한창 왕성한 때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에어로빅이나 수영이나 운동을 열심히 해댔습니다. 돈 없다고 불평하면서도 말입니다. 나도 실수한 적은 있습니다. 노래방 가서 도우미 불러서 놀다가 들킨 적이 있으니까요. 물론 살다 보면 마누라도 가볍게 한눈 팔 수 있고 봄바람에 그러려니 하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마누라는 점점 이상해져만 갔습니다. 내가 계속 고민하자 친구놈이 집에 비디오를 설치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실에 소형 비디오를 몰래 설치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한동안 찍은 비디오를 어느 날 틀어봤습니다. 절대 할진 못되더군요.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전 드라마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토요일 어느 날이었습니다. 내가 출근하고 나니 어떤 허우된 멀쩡한 놈 하나가 우리 집에 슬쩍 들어가더군요.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는 어느 집에 놀러 보냈는지 보이지도 않고 그놈은 내 마누라와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TV를 보고 웃고 떠들다가 슬그머니 내 마누라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는 쉴 새 없이 주물러댔습니다. 제발 거기까지만 하기를. 나는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점점 심해지더니 둘이 하나가 되어 뒹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놈의 얼굴이 슬쩍 보였는데 미친. 옆집 장동건이 아니라 아랫집에 사는 혜진 아빠 놈이었습니다. 우리 애랑 친구라 부모끼리도 자주 만나는 놈이죠. 나이도 많고 점잖은 놈이라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뒹굴던 미친 마누라는 혜진 아빠 앞에서 몸매 자랑하면서 속옷까지 흔들어대고 도저히 더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울면서 비디오를 껐습니다. 네. 나도 바람 한번 피워보고 싶다. 제발 바람 피우는 요령, 팁 좀 알려달라.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는 혼자이신 분들도 계시고 짝꿍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딴 생각을 가진 분들, 바람은 아무나 피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여우 같은 여자들, 여우 같은 남자들만이 피울 수 있는 것이죠. 나도 한 번이라는 생각을 하셨다가 본전도 못 찾으신다면 심하게 평생 기죽고 억울해지실 수 있습니다. 바람 피우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람을 피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죠. 첫 번째, 기억력이 좋아야 합니다. 바람을 피우다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기억력 문제가 난관이라고 하죠. 예컨대
A에게 보낼 내용을 B에게 잘못 보내서 들통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30이 넘어가면서부터 뇌세포가 감퇴하기 시작하고 건망증도 서서히 찾아오기 시작하죠. 일부는 20대부터 기억력이 조금씩 퇴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메모를 습관화한다고 하시는데요. 메모를 하게 되면 상대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헷갈려 할 이유도 없고 그와의 약속 시간을 잊어버리는 일도 없죠. 그러나 우리들은 이 메모를 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가져가야 하죠. 연인 관계에서는 믿음이 쌓여 있어야 하죠. 믿음이 있어야 장시간 연애를 할 수 있죠. 오늘은 좀 곤란한데 내일 만나면 어때? 이런 식으로 약속을 번복하는 멘트가 자주 발생한다면 상대방과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바람을 피운다는 것은 양다리를 걸치든 문어다리를 걸치든 상대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 늦게라도 상대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나가고 새벽 일찍 보고 싶다고 해도 그 새벽에 집 앞까지 찾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부지런해야 상대에게 사랑도 믿음도 줄 수 있는 것이죠. 이쯤이면 평범한 사람들은 바람 피우기도 힘들고 귀찮아집니다. 아이고 나는 피곤해서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못 만나겠다. 또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충실한데 바람을? 네. 항상 의심의 싹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바람을 피운다는 것은 작은 무대에 서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포커페이스로 그게 충실해야 하는 연예인과 같은 것이죠. 설사 내가 어제 제주도에서 놀고 있었다고 해도 그 순간만큼은 서울에 있었던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뻔뻔하게 연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연기, 능청스러움과 뻔뻔함을 구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일 무대 위에서 말 실수를 한다고 해도 당황하거나 주저앉으면 안 되죠. 포커페이스를 유지한 채로 마치 실수가 아닌 듯 뻔뻔하게 그 순간을 넘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대도 아무 일 아닌 듯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쉽지 않죠. 세 번째, 자기관리입니다. 바람을 피우는데 중요한 것은 남녀 모두 체력을 잘 관리해야 하죠. 발바닥 땀나게 뛰어도 애인을 감당하기 어려운 반에 내 몸이 축나면 하나도 관수하기 힘들죠. 바람둥이들은 자고로 술, 담배 등 각종 유흥, 몸에 좋지 않은 것은 멀리한다고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하는데요. 몸이 건강해야 여러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미리미리 안전망을 만들어 둔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걸렸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죠. 절대 걸리면 안 되지만 만약 걸렸다면 혼자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에 마주했을 때 이때는 주위 친구의 힘을 빌린다고 합니다. 언제라도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믿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두고 두루두루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어젯밤 누구와 있었는지 의심한다면 이럴 때 모든 알리바이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군이죠. 완벽한 친구, 네. 뇌물을 주든 인간적으로 잘해주든 평소 관계를 잘 유지시켜 둔다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람 피우는 요령을 마스터한다고 해도 바람 피우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 결국 들켜서 처참한 꼴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꼭 바람을 피우고 싶다.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나는 저 여자를 꼭 만나야겠다 하시는 분들. 한눈을 파시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돈과 시간에 대한 변화가 생기죠. 나 스스로는 언제나처럼 평범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뇌의 도파민의 과도한 분비 때문에 행동에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대부분 행동에서 표가 나게 되죠. 또 나도 모르게 늦은 귀가, 잦은 출장 등 외출, 외박이 잦아지게 됩니다. 당연히 예전보다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없던 출장도 생기게 됩니다. 그만큼 자기 관리를 해야 되죠. 시간 관리만큼이나 휴대폰, 네, 항상 문제가 되죠.
우리들의 휴대폰은 수많은 증거의 창고입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휴대폰에는 수많은 증거가 항상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통화 내역을 모두 지웠다고 해도 수신 발신 내역을 떼게 되면 언제 누구와 몇 분 통화했는지 모두 나오죠. 그렇게 같은 전화번호로 한 달에 몇 번, 일주일에 몇 번, 하루에 몇 번을 통화와 문자를 보냈는지 또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과 얼마나 친밀한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톡에 삭제된 메시지, 삭제한 메시지도 다시 복구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컨폰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상대가 탐정놀이를 하려고 마음먹는다면 일반인이라도 100% 잡아낼 수 있습니다. 여우같이 바람을 피운다는 것. 네, 오늘도 중년의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